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의 입에 주목합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입니다. 그가 입을 뻥끗할 때마다 내 계좌가 녹아내릴까봐 밤새 잠 못 이루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년에 금리 인하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주가 대폭락이다라고요.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진짜 부자들은 파월의 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시계를 잠깐만 3개월 전으로 돌려봅시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기억나시나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유동성 파티 시작이다 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샀죠. 주가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에 편승해서 쭉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도 없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겠는데?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또다시 출렁거렸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대다수 투자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시 주식은 금리빨이야. 돈을 풀어야 오르지.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멈추면 그건 재앙이야.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공포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마약이 없으면 시장은 쓰러질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계좌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 공포에 떨고 있는 사이에 시장의 본질은 이미 소리소문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만물 연준설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연준이 돈 풀어서, 주가가 내리면 연준이 돈 쪼여서, 마치 연준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분의 내용을 해부해 봤더니 놀랍게도 상승 원인의 90%가 기업이익 개선 덕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오른 건 돈이 흔해져서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이 풀리면 돈은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쏠린다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가장 희소한 가치가 과연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버는 능력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딱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가장 잘 나눠줍니다. 즉, 이번 상승장은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실력과 희소성에 전 세계의 돈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만약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올랐다면 PR이 급격히 올라가야 합니다. 이익은 못 내는데 유동성만으로 오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의 PR은 지난 1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어서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개발해줬습니까? 파월 의장이 오픈 AI 사무실에 가서 챗GPT 코딩을 대신해줬나요? 아니죠. 지금의 기술 혁신과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기술주들의 미친 실적 개선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만든 게 아닙니다. 금리를 내려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연준의 역할입니다. 이익을 내는 건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주사를 놔서 억지로 힘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바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면 실적 장세는 진짜 근육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 자체가 건강해진 겁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무거운 역기를 번쩍번쩍 듭니다. 지금 시장이 주사발로 버티는 환자일까요? 아니면 근육질로 변한 운동선수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금리라는 것만 과하게 해석하느라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실적의 산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 혁신과 AI 업황은 금리 인하가 만들어낸 거품이 아닙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AI는 발전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며 그 결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금리 사이클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이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어떡하지? 물론 실망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꿀렁일 수는 있습니다. 얕은 조정은 올 수 있죠. 하지만 지수가 10% 이상 무너지는 대규모 폭락, 그럴 개연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기대감이라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강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단지 금리를 조금 덜 내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반토막이 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모르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가 멈춘다는 것, 그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기다리는
기다리던 진짜 상승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아직 높고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름값도 잡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췄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술주 시장이 너무 뜨겁고 강해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29년, 1999년, 2020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력한 기술 혁신이 주도한 강세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2020년 상승장을 유동성 파티라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2020년은 10년 걸릴 디지털 혁신이 1년 만에 압축되어 터진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기보다 줌을 켰고 마트 대신 쿠팡과 아마존을 눌렀고 영화관 대신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돈이 풀려서 기술주가 오른 것도 있지만 세상이 살기 위해 기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린 겁니다. 이게 바로 2020년 강세장의 진짜 정체, 강제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번의 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진짜 미친 듯한 상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기술주 업황과 사람들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때문에 버블의 정점까지 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즉 주가와 금리가 손잡고 같이 하늘로 치솟는 현상,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이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주인은 금리가 아닙니다.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보통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에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저점 대비 200bp 상승할 때까지는 지수가 같이 오르다가 200bp 정도 오르면 지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계에서는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평균 21개월 동안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종료에 겁먹는다?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금리 인하라는 뉴스에만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금리 인하가 멈춰도 겁먹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인하가 멈춰도 주식은 더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금리 뉴스 때문에 주가가 출렁인다면 그때가 바로 눌림목입니다. 쫄아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워 담아야 할 때라는 거죠. 주가가 금리 때문에 무너지려면 연준이 금리를 찔끔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2026년에는 금리 해바라기가 되기보다 실적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상승장은 항상 모두가 이제 끝난 거 아냐? 라고 의심할 때 금리라는 족쇄를 끊고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열차에 탈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번 열차의 엔진은 돈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흥분에 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경고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금리가 200bp 오를 때까지는 주가가 같이 간다고 했지만 여기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방향입니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 시점까지 내려주는데도 시장의 국채금리가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떨까요? 진짜 고수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얌전히 내려가는지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튀어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금리 인하가 멈추는 건 두렵지 않지만 국채금리가 연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할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전략에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